그 다음에 나온 행정지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라인 사태를 보면서 일본 차를 올릴까 말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 역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라던가 일본이 그동안 우리한테 해왔던 행태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맨날 좀 쥐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 좀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일본 차를 또 소개해드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움이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크라운 모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좀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 차가 이렇게 뭐 잘 팔리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모델, 크라운 도대체 무슨 모델인가 그래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부터 지금까지 크라운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으로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 모델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모델은 16세대 모델입니다. 1955년이면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1955년도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한테 군수라던가 뭐 이런 거를 대면서 차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을 좀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부흥기를 좀 맞이게 되었죠. 그런 시기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는 뭔가 자기네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뭔가 개념을 줄 수 있는 차, 그리고 고급차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으로 나왔던 차량이거든요. 차량 자체는 2세그먼트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4m 80에서 5m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아주 고급 세단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각별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기존에 판매했던 모델과는 좀 다른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단 베이스로 많이 만들던 차량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패스트백 같은 라인, 스포츠백 같은 그런 라인으로 해서 크로스오버 타입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SUV는 아니지만 CUV 형식으로 해서 요런 세단 베이스의 느낌이 나게끔 만들었고 일본 현지에서는 SUV 모델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로스오버 타입으로 해서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모델, 크라운 크로스오버 RS 모델로 또 이런 모델이 또 파생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용 모델로 아마 판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한데 기존 크로스오버 타입보다 2cm 정도 더 높이를 좀 높이고요. 그 다음에 휀다 같은 부분도 오버 휀다식으로 이렇게 좀 해놨기 때문에 예전에 아우디에서 판매했던 올로드 꽈트로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A6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런 크로스오버 타입으로 만들었던 차량인데 지금 아우디가 만약 그 차량을 내놨다면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를 앞선 디자인을 내놓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차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판매가 잘 안 됐던 모델이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SUV보다는 이렇게 뭔가 크로스오버 타입의 랜드스케이프 같은 지금 이런 차량들도 상당히 좀 판매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또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크라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토요타 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아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세그먼트 차량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파생된 모델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델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크라운 모델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이 랜드스케이프 모델은 아마 판매를 안 할 것 같고요. 내수용으로 좀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렇게 트렁크가 큰 크로스오버 타입 모델만 아마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모델은 지금 두 가지 엔진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2.5 하이브리드 모델,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지난번에 제가 렉서스 RX 500H를 탔던 듀얼 부스트 HEV 2.4리터 터보 엔진에 348마력이 들어가 있는 그 엔진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RX 500H가 1억 1,403만 원인가요?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크라운의 듀얼 부스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6,64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렉서스 RX 500H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절반 정도밖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만약 어떤 차를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요 크라운 모델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 그러면
5,810만 원짜리 기본 모델 그냥 뭐 연비 때문에 타는 그런 하이브리드 239마력짜리 엔진을 구매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모델은 그 모델이긴 하지만 듀얼 부스트 모델 348마력짜리 엔진을 한번 정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연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 17km냐 아니면 11km냐 뭐 이런 거는 차이가 나긴 하는데 348마력, 350마력대 엔진에다가 그 다음에 연비가 11km 정도 나와주고 크기도 적당하게 큰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980mm거든요. 거의 E클래스나 5시리즈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엔진 파워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더 재미있는 운전을 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네시스라던가 아니면 그랜저라던가 이렇게 좀 대형 차량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낮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사실 이 세그먼트 차량을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차량만 일본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고급차에 준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1955년부터 지금까지 이름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물론 모양은 상당히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차량 16세대 모델까지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정통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당분간 라인 사태가 좀 해결될 기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일본 차에 대한 리뷰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뭐 일본 회사에 직접적으로 근무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좀 신뢰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그렇게 좀 신뢰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관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도 뭐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니까요. 또 이것도 결부시켜서 딱히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토요타 크라운 모델이고요. 가격은 상당히 좀 잘 맞춰서 갖고 오긴 하는데 모델을 항상 좀 잘 못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SUV가 좀 잘 팔리는데 왜 크로스오버 타입을 갖고 와서 지금 이렇게 뒷부고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렇게 SUV 모델이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일본에 가서 이 모델을 봤거든요. 네, 이런 모델을 좀 수입을 했으면 그나마 토요타라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각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뒷북을 좀 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겠네요. 자,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